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무선성입니다. 오늘 카카오페이 준비를 해봤고요. 현재 날짜와 시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9월 17일이고 8시 되고 있네요. 자, 우리 여러분들 퇴근하시고 휴식을 하고 계실 시간인데, 자, 지금 카카오페이가 하락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요거 요날 9월 12일에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계속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긴 해요. 하지만 이제 5일선을 지켜주냐 못 지켜주냐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켜주지 못했죠, 그죠?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11선 안착을 하고 아랫골이 약간이지만 뭐 보여주면서 마감을 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고, 그렇다면은 이때의 상승이 그렇게 엄청나게 강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매수세가 강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 눌림과 재미없는 주가 흐름은 계속 이어지면서 한 번에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러면은 121선을 깨는 그림이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저는 요 시나리오가 굉장히 좀 나올 수 있겠다. 충분히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었고, 사실 이제부터죠. 이때부터 이 말씀을 드린 시나리오인데, 지금 여기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 가지고요, 나오고 있는 소식들,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정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불안 요소가 뭐냐면은, 이 하락을 할 때 일단 첫 번째 공매도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알리페이가 또 EB를 발행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이 불안 요소가 또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법안이 빨리 좀 진행이 되면 좋거든요. 그래야지만 우리 카카오페이가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주가가 막 올라가는, 그러면서 상승하는 이런 이제 그림을 볼 수 있겠는데, 일단은 오늘 시장 하락을 좀 했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 코스피 코스닥 둘 다 하락을 했지만 이거는 되게 단기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인들이 좀 매도를 했다라고 보는 건데, 지금 뭐가 있죠? 오늘 당장 이제 새벽이죠. FOMC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어떻게 올라갈까 떨어질까 이런 건데, 사실은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 되어 있어요, 이번 달에는. 자, 하지만 지금 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얘네들도 이래요. 얘네들도 뭘 하는 거냐면은, FOMC가 있어. 그러면은 금리가 떨어진다라고 하지만 변동성이 나올 것을 대비하는 거예요. 변동성과 변수죠. 이것을 대비한 리스크 관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계속 말씀드리는 게 토모큐브 펩트론 무조건 잘 간다, 그죠? 잘 가고 있죠. 하지만 어떤 때 어떤 상황에 맞춰서 우리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니까 여기서 1차적으로 어느 정도 매도를 하고 시장을 바라봅시다. 그래서 지금도 일단 금리 인하가 되게 되면은 우리나라 신흥국 지수에 당연히 좀 수급이 들어와 줄 것이라 보고 있고요. 그러면은 또 다시 한번 더 관련 종목들이 올라갈 건데, 스테이블 코인은 지금 이렇게 한번 찍고 나서 여기가 이제 6월 25일, 그럼 벌써 이제 세 달 동안 빠지거나 재미가 없는 그림, 지겨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게 언제 다시 한번 더 상방으로 반영이 될지까지도 우리는 좀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매우 영상이 좀 중요하니까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게 이제 코인리스라고 하는 코인 관련한 속보가 올라오는 사이트인데, 여기 써 있는 거 보시면은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지 않는 기간 가운데 절반 이상이 1년 내에 이를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컨설팅 회사 어디 그죠? 얘네들이 컨설팅 부문에서 저쩌고 이렇게 하는데,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54% 중에서 6에서 12개월 이내에 사용할 계획이다. 자, 이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자세하게 중요하게 알아야 될 내용들 정리를 좀 해봐야겠죠. 자, 일단은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것을 아직은 미사용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라고요? 54%. 미사용 중에 54%. 하지만 얘네들이
6에서 12개월 내에 도입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요. 이게 이제 뭘 말하는 거냐면은 제가 어제 쇼츠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업로드를 했는데 이 내용을 봐주시게 되면은 여기 요거 요걸 봐주시게 되면은 제목부터가 나와 있잖아요. 왜 한국은 스테이블 코인이 없을까? 그러니까 한국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느린 거지. 다른 나라들은 이미 스테이블 코인을 쓰고 있다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인해서 원화에 대한 유입이 되지만 유출도 많다. 유입, 유출이 굉장히 많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돼서 뭐 기술력도 많지가 않고 인프라도 별로 갖춰져 있지 않고 통제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지금 다른 나라들도 기업을 이제 기관이들이 쓰지 않던 애들도 다 6에서 12개월 내에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애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은 스테이블 코인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더 시사하는 바다. 그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미 사용 중인 기간의 41% 얘네들이 얘기를 하는 거는 결제 비용의 약 10% 이상 절감 효과를 체감 중이라고 하네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 비율 따지고 보면은 여기 써 있죠. USDC 이게 77% 이거를 쓰고 있다. 그리고 USDT 이거를 59%가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유로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은 45%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가 우리 카카오페이랑 다른 핀테크, 빅테크 뭐 이제 기업들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는 비율을 높이면 높일수록 겠죠. 예, 우리나라도 좋고 그 해당 기업도 좋고 다 좋은 거 다. 그래서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다른 기업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카카오페이가 특히나 이 사용자가 많잖아요. 고객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소리고 그러면서 플러스 이 해외 시장 진출은 이미 되어 있지만 해외 시장 확장과 더불어서 이제 새로운 아이템 내놓고 있는 게 해외 여행을 제가 예시로서 드리죠. 그러니까 이 카카오페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지금 사용자를 막 늘리는 그러면서 원화 시장을 좀 많이 만들면 좋겠지만 그것에 대한 기반을 닦는 중에 있다. 중요하다라는 거죠. 시사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도입이 확산이 가속되고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비용 절감에 대한 효과가 검증됐다. 이거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안 쓸 이유가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내용들이 나와주면 나와줄수록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CBDC랑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랑 뭐가 차이가 있고 뭐 이거 다 이제 슈츠로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은행권들이 우리나라 이제 중앙은행 은행들이 야 원화 이 화폐처럼 스테이블 코인도 내가 발행을 해야 돼. 그렇게 되면은 나만 발행을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이렇게 되면은 우리 스테이블 코인으로서 한번 주가 반영이 되고 있는 카카오페이 미친 듯 폭락을 하겠죠. 하지만 이렇게 될 가능성은 이런 내용이 나와줄수록 이렇게 검증이 될수록 저럴 가능성은 어차피 희박하지만 더더욱이나 희박해진다. 그래서 이번 연도 2025년도 말에 관련 법안이 빅테크 기업들이 핀테크 기업들이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어요. 땅땅땅 이 법안이 이번 연도 말이 보고 있거든요. 네, 이제 이거 거의 뭐 확정시 되고 있다. 그렇게 될 확률이 높아지는 시사를 하는 바기 때문에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로 기반의 비중이 45%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그래도 의미가 꽤 있어요. 이거 원화도 가능하지 않겠나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요. 그래도 뭐 이제 좀 서비스를 확대하고 뭔가 혜택을 소비자한테 좀 주고 사용자한테 하면은 뭐 올릴 수 있겠잖아요. 이제 USDT가 이건 중국 계열 회사예요. 중국 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많이 좀 줄어들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우리가 좀 빠르게 진행해가지고 좀 꿰찼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한 주역이 우리의 카카오페이여가지고 주가 반영이 미친 듯한 폭등이 나와가지고 과거에 2021년도 이때에 아직도 보유하고 계신 우리 구독자 가족 여러분들이 전 최대한 빠르게 수익으로 매도를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는 마음이 좀 큽니다. 하지만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은, 대응을 내가 좀 하려고 한다 하시는 분들은 현재 구간을 좀 활용을 하시면 좋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대로 끝날 수는 없다라는 게 지금 계속 보여지고 있잖아요. 이대로 그냥 이렇게 애초에 이렇게 갔다가 이게 이렇게 끝날 거였으면은 이때의 상승 패턴이 투자 경고, 뭐 위험 딱지 무시하고 막 올렸을 때 여기서 조금 내리고 다시 가는 것처럼 했다가 막 이렇게 했을 거예요. 왜? 세력들 물량 털어야 되기 때문에, 개미들 꼬셔가지고 물량 넘겨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그림 나오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애초에 그냥 갔다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왔겠죠. 벌써 여기 왔겠죠. 끝날 거였으면은. 그러니까 이제 아직 더 이게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를 좀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하지만 좀 그게 쉽지가 않죠. 근데 지금도 굳이 매수를 해야 될, 막 조급하게 해야 될 구간도 아니고 아직은요. 그래서 관련 시나리오 정리해서 드릴 거니까 우리 소통방 문자 영상 통해서 타점 오게 되면은 함께 진행할 거니까, 아직 안 하신 분들,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하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과 소통을 하는데 제가 방식을 좀 따로 가져가는 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우측 상단에 개인 번호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기다가 저한테 그냥 페이라고 카카오페이를 보유하고 있고 카카오페이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좀 중요한 거는 여기에 물려 있다 하시는 분들이랑, 그 다음에 지금 저 사실은 신규 매수로 가져가도 나쁘지 않은 자리거든요. 하방은 짧고 상방은 긴 자리다 말씀드리고 있죠. 근데 내 평단가가 75,000원 그 이상이야 하시는 분들, 뭐 여기까지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전 좀 필히 말씀을 좀 드려요. 페이랑 같이 평단가가 얼마 원이다 저한테 같이 남겨주시면은 이 대응에 대해서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챙겨 가셔가지고 대응 잡고 수익, 우리 토모큐브 펩트론처럼 함께 좀 챙겨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펩트론의 차트고 그 다음에 토모큐브의 차트예요. 정말 좋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찍는 종목들 이유가 있으니까 함께 저런 종목들처럼 대응 가져가면 되는데, 일단 소통방에서 하는 거는 뭐 저런 내용들, 중요한 것들 많이 올려드리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영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확실하게 그러면 여기서 더보기란에다가 링크 달아드렸고요. 그 다음에 고정 댓글에다가도 달아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눌러서 저한테 이제 입장해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옵니다. 입장 요청의 형태로 오고, 제가 확인을 하고 채널에 추가 눌러드리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여기서 보시고 그 다음에 다른 종목들처럼 뭐 이제 이런 지표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표라고 말씀해 주시면은 매수고 매도고 매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하여튼 이제 이런 대응까지도 뭐 펩트론 너무 많이 말씀드려가지고 다들 아시죠? 소모큐브도 하여튼 진행을 하고 있고, 나는 문자가 좋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진행을 좀 하고 있죠. G2G바이오 107,700원 8월 20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G2G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이때니까 여기 1차 매도 보유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니까 이대로 확인을 좀 자주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네이처셀 똑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16,700원 3월 13일 여기 계신 분들 다 이제 발송이 된 거고, 얘는 여기죠. 미리 보내드린 거고 돌파 매매 다시 보내드렸고, 여기도 있지만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도 나락, 그러니까 이 매도 나락이, 매도 대응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보여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자,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았어요.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좀 생각보다 크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제 공매도 물량이 또 쌓였고, 그 다음에 9월 3일 쌓였죠. 자, 여기 알리페이가 카카오페이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비 발행 하면서 자금 조달을 했다. 그러면서 카카오페이가 팡 한 거죠. 7월 달에 한 번, 9월 달에 한 번 또 했으니까 얘네가 또 하는 거 아니야? 그럼 또 주가 또 떨어질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이때 공매도가 이렇게 쌓였단 말이에요. 820만 주라고 하는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45%가 공매도였어. 비중이. 와, 이게 좀 크다. 그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가 좀 중요한 건데 그 다음에 공매도 물량들이 9월 10일 여기 그죠? 그 다음에 어제 그러면 이제 9월 16일 이렇게 공매도가 이렇게 물량이 또 쌓였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참고를 해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거 어떤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냐면은 얘네가 여기서 떨어지면서 많이 쌓였어. 근데 더 떨어져야지 얘네들은 뭐 하는 거예요? 수익을 보는 애들이죠. 근데 지금 떨어져야 수익 보는 애들이 봤을 때 관점, 차트의 관점은 여기를 못 뚫었으면 좋겠는 거죠. 그죠? 1차적으로 얘네들이 바라보는 이 저항, 대응 구간은 여긴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지금 올렸다가 이렇게 눌러야지. 안 그렇고 여길 올라가서 안착을 해주는 순간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구간은 여기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지 못하게 계속 방해를 하는 것도 있겠고 그렇긴 하지만 얘네들이 지금 뭐 하는 거냐면은 이렇게 많이는 아니지만 오르면은 물리는 거죠. 그죠? 떨어져가지고 내가 수익 봐야 되는데 청산시켜야 되는데 물려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물타기, 얘네들 입장에서는 물타기가 되어버리는 거죠. 평단가를 높이고 떨어지면은 청산하고 이런 그림을 얘네가 지금 그리고 있는 건데 지금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요. 얘네가 뭘 할 가능성이 높다? 장난질을 한번 할 가능성이 높다. 그거로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던 종목이 펩트론입니다. 펩트론. 자, 우리 맨날 보는 종목. 6월 4일 날 카무루스가 일라이 릴리라 카무루스랑 기술 이전 계약을 했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하한가를 갖고 다음 날도 떨어졌고, 그죠? 하지만 저는 우리 여러분들한테 펩트론 6월 4일 그리고 6월 5일에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동안 매수를 원하시던 분들은 1차 분할로 매수 좋아 보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가 어제 매수 못하신 분들은 60일선 기준으로 매수 좋아 보입니다가 이때였어요. 왜요? 카무루스가 우리 펩트론을 대체할 수 없거든요. 여기도 자 6월 30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때도 문제 없다. 무슨 말이었죠? 똑같았어요. 공매도가 막 쌓여. 막 쌓이는데 얘네가 이때 막 들어온 게 아니라 주가가 팡 하니까 이때 막 얘네가 물타기 막 했어요. 그러고 나서 요때 장난질을 해가지고 청산을 좀 합니다. 근데 얘네가 사이즈를 봤을 때 야 이거 올라가겠다 야 우리 큰일 날 것 같아 하늘에. 그럼 얘네들 뭐 하냐? 공매도 물량을 청산을 시키긴 하지만 정리를 하긴 하지만 뭘 하겠어요 이제? 롱이에요 롱. 상승 베팅하자. 그러면 매수죠 매수. 그럼 뭐예요? 공매도 애들이 오히려 매수란 걸 다 해줘가지고 상승이 더 힘을 실어주네? 숏 스퀴즈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카카오페이도 저런 느낌인 거예요. 저런 느낌. 막 떨어져가지고 막 급락 간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요런 거. 요런 시나리오를 보고 있는 이유 중에서 하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벌써 9월 달이 중순이 다 벌써 지나가고 있어요. 시간이 너무 빠른데 그렇다라는 말은 이번 연도 이 말이 이게 빠르게 다가온다. 법안이 빠르게 다가온다. 호재 다가온다 라는 거기 때문에 보고 있는데 일단 저는 좀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알리페이가요 이비 발행을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도 아시겠지만 7월 달에 여긴데
7월 달에 하락한 이유는 투자 위험 딱지입니다. 경고 딱지고요. 그죠? 어차피 주가 못 올려. 그럼 뭐해? 떨어뜨려야겠죠? 힘이 털리고 다 관심 끄고 욕하고 그죠? 나는 싼 가격에서 물량 모아갈 수 있고 그게 이제 얘네들의 의도인데 이제 그러면 9월 달에 또 이비 발행을 훨씬 더 많이 했어요. 하락을 미친 듯이 폭락을 이어졌는가? 폭락하고 그게 막 이어졌는가? 사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심각하게 볼 건 아니지만 그래도 추가적으로 하면은 하락의 요소가 충분해서 하락할 수 있겠는데 잘 봐야겠는 거죠. 7월 달에 했었고 이제 9월 달에 했고 만약에 2달 뒤인 11월 달에 해 그럼 그때도 약간의 하락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때 주가의 추세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올라가다가 오케이 차라리 지금 이게 나아졌던 게 이때 나아졌던 게 다행이었구나. 왜? 크게 뭐 악재는 아니긴 하지만 상승하고 분위기 막 좋은데 찬물을 끼얹는 것보다는 떨어지는 가운데 사람들이 다 손절치고 막 그러고 세력들은 개미를 털고 싶어 하는데 이런 게 나와가지고 한번 팡 오히려 이 하락에 명분이 될 수 있잖아요. 명분이 그죠? 야 카카오페이 이거 진짜 좀 별론가 봐. 개미들이 저가에 매수하는 걸 세력들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오히려 좋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이게 이때 말고 이때 나와서 다행이다. 그러면 이제 더 불안 요소가 해소가 되는 그림으로 가져갈 수가 있겠는데 자 지금 제가 이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제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알리페이가요 뭘 하냐면은 자금 조달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근데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데 결국은 실패를 했으니까 뭘 한 거예요? 카카오페이 주식을 가지고 이비 발행을 한 거예요. 현금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제 얘네가 왜 그러냐면은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 그 느낌이 있는 건데 최근에 IPO를 했다. 그죠? IPO 상장을 시키려고 했는데 이게 라이선스 이제 금융지주 얘네가 그 당국에 중국에 제재가 좀 있어요. 그래서 금융지배 라이선스 취득을 해야 되는데 그 비용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IPO 실패를 했죠. 실패를. 네, 그런 과정 중에서 실패를 해가지고 지금 자금 조달에 실패를 했다는 뜻이고 그러면서 당국의 제재로 약 10억 달러에 근접한 벌금을 납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실패했는데 벌금까지 냈어. 얘네는 이제 좀 약간 겹김사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하여튼 악재잖아요, 악재. 그러니까 어떡하지 방법을 찾다가 우리 카카오페이에 자금을 이 주식을 좀 팔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과거보다는 그래도 조금 올랐으니까 그래도 팔았다라는 보고 있고 그러면은 이제 더 올랐을 때 또 이제 또 팔 수 있겠죠. 그러면서 얘네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알리페이가요 하려고 하는 게 해외 사업 확장, 인수, 투자 그리고 이제 신성장 뭐 하냐 AI 이런 재원을 좀 가지고 와야 되는데 역시나 돈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이제 지금 홍콩에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라이센스를 취득 중에 있어요. 추진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할 게 좀 많은데 자꾸 이런 거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일단 하긴 했는데 이번에 이비 발행을 하긴 했는데 추가적으로 자금이 필요할 전 가능성을 좀 더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다음에 만약에 알리페이가 또 하게 되더라도 당황을 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예상했다. 이제 오히려 하락이 나와요. 하지만 이때 나왔지만 그때는 주가가 다 이거를 회복을 했겠죠. 그럼 우리는 그때를 또 기회로서 잡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제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해봤자 큰 악재로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지금 이런 악재가 나왔어. 근데 주가를 상승시키려고 하는 이 호재 재료가 뭐가 더 세? 하는 거죠 이제. 근데 얘가 더 세. 그럼 이거 나왔지만 상관없어 가.
근데 이 정도는 아니고 이렇게 이런 느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오케이 좋다 하는 그런 그림을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말씀드리는 시나리오가 요게 있긴 하지만 추후에 여기서 시도하고 안착하는 이런 거래량 다시 한 번 더 타점 잡는 분석 들어갈 거고, 그 상황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기를 이렇게 시도하는 거 왔으면 좋겠고, 요거 아니면은 여기, 그죠? 혹은 떨어졌을 때 이 패턴, 요거 좀 세 가지 정도를 계속 보고 있어 가지고 나올 때마다 영상, 소통방, 문자, 전부 우리 구독자,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 진행을 하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안 하신 분들, 까먹으신 분들 우측 상단에 저한테 페이 남기셔가지고 수익 대응 많이 챙겨가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직 안 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하고 저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과 더 좋은 분석으로 준비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저는 문 선생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